명문가 사이모리 가문의 장녀인 미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인 후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미호는 명문가의 자녀이지만 계모 모녀에 의해서 시녀와 다름없는 대접을 받으며 스스로도 하녀와 다름없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호에게는 소꿉친구이자 타치이시 가문의 아들 타치이시 코우지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면서 말벗이 돼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부름에 미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가지만 아버지 외에도 계모와 이복동생 그리고 소꿉친구 코우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중대 발표를 합니다. 바로 소꿉친구 코우지가 사이모리 가문의 대릴 사위로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과 코우지의 아내이자 사이모리 가문의 안주인은 이복동생인 카야가 될 것이라고 듣게 됩니다. 이에 미호는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다음날 아침에 쿠도 가문에 시집갈 준비를 하고 바로 떠나라고 통보합니다. 그렇게 불쌍한 미호가 혼인을 가게 되는 쿠도 집안의 당주인 쿠도 키오카는 모든 약혼자가 다 도망갈 정도로 냉혹하고 무자비하다고 소문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미호는 수행인 하나 없이 혼자서 쿠도 가문으로 찾아갑니다. 쿠도 키오카를 처음으로 보게 된 미호는 성격이 더럽든 말든 코우지보다 잘생긴 키오카의 얼굴에 바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미호는 쿠도 가문에서 생활하게 되고 키오카는 차갑게 대우했지만 쿠도 가문의 시중인 유리의 배려와 도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합니다. 미호는 사이모리 집에서 하인과 같이 지냈던 습관 때문인지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과 요리를 합니다. 미호가 만든 맛있는 밥상을 유리에는 칭찬하며 키오카에게 대령하고 키오카는 밥과 미호를 번갈아 보더니 미호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합니다. 미호가 당황한 사이에 키오카는 밥에 독을 탄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혼자 원맨쇼를 하더니 자리를 떠납니다. 미호는 키오카가 집에 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기가 아침에 잘못했다며 시중인 유리애가 만든 밥으로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키오카가 밥이 좀 식었다고 징징대자 미호는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이에 키오카는 숨쉬듯이 사과만 계속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대답하기도 전에 대답하기 싫은가라고 말하며 또 원맨쇼합니다. 그렇게 키오카는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식은 밥을 다 먹습니다. 그러더니 키오카는 자기도 미안했는지 내일 아침밥 좀 부탁한다고 말하며 미호는 키오카가 사실 다정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키오카와 유리에는 명문가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과 낡은 옷으로 인해 미호에게 의구심을 품으며 사이모리 가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키오카는 조금씩 미호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볼수록 얼굴도 이쁘다고 생각했는지 미호에게 시내로 첫 데이트를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미호는 화장품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슬퍼할 찰나 유리의 상이 화장품을 가지고 와 한껏 메이크업 실력을 뽐내게 됩니다. 데이트를 통해서 키오카는 미호에게 옷도 선물을 해주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고 미호는 행복해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에서는 이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형은 도깨비나 괴물을 뜻하는데 이형과 싸우기 위해선 이능이 필요했습니다. 이능은 초능력 같은 걸로 이능을 가진 집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명문가는 이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능이 없는 여자는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미호는 이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키오카와의 즐거운 시간 속에서도 이 사실을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불안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즐거운 데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온 키오카는 미호에게 빚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유리에는 빚은 청원의 의미가 있는데 모른 척 해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미호는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키오카에게 선물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유리에와 시내에 나갔다가 이복동생인 카야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유리애가 미호를 위로해보려 했지만 미호를 위로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을 키오카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키오카는 미호가 어렸을 적 계모와의 마찰이 있었을 때 미호를 보호하려다 쫓겨났던 하녀인 하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는 미호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면서 키오카의 편지를 보여주게 되고 키오카가 미호가 이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호는 키오카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이능이 없다는 걸 고백하며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떠나라면 떠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미호의 말에 키오카는 이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이제 정식 약혼을 올릴 거라고 말해주면서 포옹을 해줍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미호는 타치이시 가문의 당주와 이복동생인 카야에 의해 납치당하게 됩니다. 타치이시 가문의 당주인 코우지의 아버지는 사실 사이모리 가문과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코우지를 대릴 사위로 보내는 대신에 미호를 타치이시 가문에 시집 오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미호의 어머니는 우스바 가문의 사람으로 이능 능력자 가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우스바 가문의 피를 가진 미호를 이용해 타치이시 가문의 후계를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호의 아버지가 약속을 깨고 쿠도 가문으로 보내버리면서 계획이 틀어졌던 겁니다. 타치이시 가문에서는 카야에게 미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미호를 납치하게 했던 겁니다. 카야는 잘생긴 키오카의 얼굴에 반하여 자신이 쿠도 가문의 안주인이 될 계획을 세웁니다. 미호가 납치당한 것을 알게 된 키오카는 사이모리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타치이시 가문의 당주와 사이모리 가문의 당주가 합세하여 키오카를 막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구리와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이능 능력자인 키오카에게 발리게 되고 키오카는 무사히 미호를 구출해냅니다. 이 싸움에서 사이모리 가문의 집은 쑥대밭이 되고 사이모리 가문은 몰락하여 하인 대부분을 해고한 후에 일부만 별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타치이시 가문의 당주 또한 책임을 지고 장남에게 당주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미호와 키오카는 정식 약혼서에 서명을 하여 정식 약혼녀가 됩니다. 약혼녀가 된 미호는 숙녀 수업을 다시 받기를 키오카에게 부탁하고 키오카는 자신의 누나인 하즈키를 불러 숙녀 수업을 시키기로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지만 이전부터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미호를 키오카는 계속 걱정합니다. 그러던 중 제도의 근처에 있는 이능력자의 무덤 오쿠츠키가 파헤쳐 봉인이 해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봉인 해제로 인해 이영들이 풀려나서 나라에는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나라의 황제가 병환 중이었기에 황제를 대신하여 황제의 차남이 국정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의 차남인 타카히토가 키오카 일행과 타치이시의 당주인 장남을 소집합니다. 타카히토는 이영이 제도를 침입하기 전에 이영을 회수하는 임무를 내립니다. 키오카는 이영과의 전투 속에 미호를 챙기는데 전심을 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병약해져 있던 미호가 말다툼 속에서 혼절까지 하게 됩니다. 키오카는 미호가 가지고 있던 츠루키의 명함을 본 후 악몽에 대한 모든 내막을 듣기로 결심하고 미호를 데려갑니다. 키오카가 명함을 보고 찾아간 곳은 우스바 가문이었고 미호와 키오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맞이합니다. 우스바 가문의 당주는 미호의 엄마의 아버지로 미호에게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미호의 할아버지는 미호의 악몽은 그녀의 이능으로 인한 거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미호에게는 이능이 존재했으며 그것도 매우 위험한 몽견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힘을 남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우스바 가문에 미호를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키오카는 미호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하며 결투의 승패로 결정짓기로 합니다. 결국 키오카와 우스바 가문의 대표로 츠루키 아라타가 결투를 하게 되고 키오카는 패배합니다. 키오카는 결국 우스바 가문에서 쫓겨나고 미호는 우스바 가문에 남게 됩니다. 미호는 우스바 가문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엄마에 대해 알게 됩니다. 미호의 엄마 스미는 우스바 가문의 큰 수입원이었던 츠루키 무역이 큰 빚을 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자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혼담을 보내온 사이모리 가문에 스스로 갔던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우스바 가문과는 의절하게 되고 사이모리 가문에서 미호까지 낳게 됐지만 사이모리 가문이 미호의 이능을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미호의 이능을 봉인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미호는 자신의 봉인을 스스로 풀게 됩니다. 이후 키오카는 이영과의 전투 임무로 돌아와서 싸우던 중 부상으로 정신을 잃게 되고 이 소식을 미호가 듣게 됩니다. 미호는 츠루키 아라타와 함께 키오카에게 찾아가게 되고 자신의 이능인 몽견의 힘을 이용하여 키오카의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꿈속에서 키오카는 끝없는 이영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키오카의 꿈속에서 미호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미호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꿈속에서 키오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흑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봉인을 풀어 이영을 풀어주고 키오카와 미호를 제거하려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고 나발이고 몽견의 힘을 앞세운 미호 앞에서 가볍게 제압당하고 미호는 키오카를 데리고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황제의 차남인 타카히토는 계시의 능력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타카히토가 말하길 황제는 그 죄를 꼭 씻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권선징악을 모토로 하는 듯 주인공은 행복하고 악당은 모두 불행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